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이모티콘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좀 짧은 시간에 좀 포괄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델희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부캐죠. 그래서 카카오 이모티콘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클래스 1은 크리에이터, 그리고 유튜브는 그린포차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이모티콘과 관련된, 이모지와 관련된 오지큐, 모이톡, 스티파, 비트윈, 이게 다 이제 이모티콘을 취급하는 플랫폼들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검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카카오톡 기준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함 같은 거죠. 그쵸? 명함 따로 만들 수 있지만 누구나 핸드폰에서 카카오 이모티콘 검색을 했을 때 내 관련 작업물이 나오는 게 가장 큰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한 개 나왔을 때 엄청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볼 건데요. 먼저 이모티콘 디자이너가 무엇인지, 이제 왜 이모티콘 디자이너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해야 돼요. 이게 먼저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요거가 만약에 잘 됐다, 잘 됐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은 오히려 이제 쭉쭉 풀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그 캐릭터 디자인을 바탕으로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시간상 한 번에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시범을 보이는 시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모티콘 디자이너를 보면, 자, 우리 이모티콘을 왜 쓰죠? 우리는 이모티콘을 인터넷상에서 우리의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씁니다. 일종의 그림 기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모티콘이 나온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모든 전 세대가 이제 아울러서 이모티콘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어요. 그거는 작가의 수나 작가의 수익, 여러 가지 측면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이모티콘 뿐만 아니라 다른 이모티콘 시장도 상설 공모전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기 공모전은 매달에 한 번 이렇게 하지만 상설 공모전은 계속해서 그 작품을 시안들을 받고 카카오 기준으로 이제 일주일에 약 2,000여 개 정도의 시안들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약 제가 봤을 때 일주일에 출시하는 게 한 30개 정도 된다고 보면, 한 20개, 30개 정도 출시하니까 약 100대 1 정도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100대 1보다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 작가들 중에 잘 된 작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좀 프리패스까지는 아니래도 훨씬 수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규 어떤 이모티콘을 제안하는데 어떤 장벽은 확실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단순히 취미로 할 수도 있어요. 이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작업 자체가. 그리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이모티콘으로 소통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 좋아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등산 모임을 열심히 해. 근데 등산 이모티콘을 봤는데 난 요걸 쓰고 싶은데 이건 막상 없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내가 도전해서 소통을 이제 하는 용도로 쓸 수 있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든 캐릭터로 소통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SNS에 그 캐릭터를 스토리를 올려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적인 거가 오롯이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어쨌든 명확히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수익입니다. 수익을 위해서 시작했고, 그래서 카카오를 한 거죠. 목표가 뚜렷하니까. 작업 도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고 시작했는데요. 유튜브에 한 영상을 보고 시작했고, 그분이 아이패드를 쓰고 있었고, 어떤 유튜브에서 또 이제 이현님이죠. 이현님 유튜버, 그림 유튜버 중 가장 유명하신 이현님이 영상을 보는데, 이 아이패드를 추천하고 그 중에서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일이 다가올 때 돈을 모아서 주변에서도 다 돈으로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 돈 보태서 이제 아이패드와 프로크리에이트 구입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작업 도구는 이제 기종마다 달라요. 저같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프로크리에이트는 아이패드에서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하는 게 베스트다. 이게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물론 클립스로 돌아갑니다. 좀 더 복잡해요. 약간 단순하고 복잡하고 이런 느낌이고요. 데스크탑은 컴퓨터죠. 그럼 포토샵, 클립 스튜디오,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포토샵과 클립 스튜디오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겔탭은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메디방과 그림판 정도가 있습니다. 메디방을 이제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무료예요. 클립 스튜디오나 프로크리에이트, 포토샵, 일러스트 모두 돈이 듭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구독료가 들고요.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는 아이패드에서는 구독료, 데스크탑에서는 일회성으로 돈을 냅니다. 꽤 많이 내요. 프로크리에이트는 한 번만 내면 돼요. 제가 살 때는 12,000원이었는데 2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일회성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건 요거다. 얘는 무료고. 자, 근데 이제 작업 도구까지 준비가 됐으면 이제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됩니다. 아이디어 구상은 제 경우에 4가지로 하는데요. TV 프로그램의 부캐를 분석한다거나 SNS를 보고 댓글 유심히 보기, 밈이나 짤 모으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TV 프로그램 부캐를 분석하는 거를 보면 TV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부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 한 명 한 명 있죠. 그게 다 캐릭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떤 머릿속에 형상화 하시고 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렸던 승리가 고픈 막내불사조는 이제 뭉쳐야 쏜다. 이제 뭉쳐야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중에 농구의 허재입니다. 허재가 이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승리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캐릭터, 그 컨셉을 잡은 거죠. 그거를 바탕으로 그거를 쭉 여행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승부에 민감하니까 다 어떤 이거 관련된 컨셉에 알맞은 말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올 때마다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시안들을 만들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SNS를 보면 이제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댓글을 너무 잘 써요. 그래서 댓글을 개그맨처럼 잘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즘 댓글 안 보는 사람도 안 봐요. 근데 이거를 아이디어를 위해서 어떤 관련된 유튜브를 예를 들면 본다. 그 컨셉을. 그리고 나서 댓글을 보시면서 그 댓글을 메모하셔서 시안들을 좀 채우시면 식상하지 않으면서 재미있는 시안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방법. 그래서 이제 K강아지 후다닥 이모션 요거는 이제 그 K 강아지라고 옛날에 밥도 빨리 먹고 빨리 달리고 막 이렇게 편집한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 인스타그램 댓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작한 게 승인된 경우고요.
그리고 밈이나 짤 모으기. 이거는 인터넷에 그냥 네이버나 뭐 구글에 밈이나 뭐 2020 몇 년 밈, 짤 하면 쭉 나와요. 그런 것들을 쭉 골라요. 그 상황에 맞게 좀 어거져 넣을 수 있어도 모아요. 일단 다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내 캐릭터를 입혀서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생각이나 뭐 어떤 톡에서 딱 올라오는 내용들을 메모하고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승인이 아예 없다면 이 방법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많이 출시를 하고 나면 이제 내 어떤 삶의 패턴이 내 출시작들이 묻어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아직 내 지나간 생각들이 다 입히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서 도전해보는 게 좋아요. 컨셉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저는 이거는 뭐냐면 그 소리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자가 엄청 크게 소리치는 것들을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서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 동물의 왕국에서 막 화면 지나갈 때 막 독수리가 쾅 막 이렇게 효과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나오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해가지고 약간 반전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구상을 합니다. 아이디어 구상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목차는 또 그 다음 두 번째 캐릭터 디자인을 이제 해볼 거예요. 두 번째로 캐릭터 디자인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네. 일체형, 2등신, 3등신, 4등신 이상인데요. 뭘 쓰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2등신이나 뭐 일체형 정도가 됩니다. 쉬워요, 그리기가. 먼저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일체형은 이제 얼굴과 몸이 크게 나눠지지 않는 이렇게 한 덩이 같은 느낌으로 그리는 방법이고요. 이런 느낌도 있고, 이제 2등신, 이제 얼굴과 몸이 크기가 이제 비율이 비슷한 경우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까지 3등신까지도 괜찮습니다. 3등신은 이제 어떤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멀티즈 문램님의 멀티즈나 이런 게 지금 보면은 약간 3등신에 가깝고요. 그리고 5구가 이제 여기에 가깝죠.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좀 디테일하게 묘사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정해야 돼요. 이걸 다 막 그때그때 바꿔 쓰기보다는 일단은 여기서 내가 그리기 편한 형태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망고미 같은 경우가 2등신입니다. 대표적으로 2등신인데 이 몸이 살짝 더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2등신이에요. 그래서 망고미 같이 2등신으로 해볼 건지 아니면은 뭐 5구처럼 이렇게 문랩의 5구처럼 이런 식으로 해볼 건지 아니면 이런 거는 뭐 문랩님의 뭐 몰티즈도 그렇지만 아토의 뭐 평화로운 일상 뭐 해서 아토 초푸 아토 이런 애들도 이렇게 3등신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차원과 2등신이 초보자가 그리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짧을수록 여러분 이게 몸통이 좀 짧고 단순할수록 움직임이나 이런 표현할 때 좀 편한 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연습을 해보시고 연습이 되었다면 이제 캐릭터를 단순화 시켜야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귀여운 고양이를 봤을 때 이거를 이모티콘화 하면 좋은데 쉽지가 않단 말이죠. 왜 이모티콘 다 비슷할까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 귀엽지만 이거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카카오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이모티콘이 고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양이가 왜 몇 개 없냐? 자, 이거를 땄어요, 제가. 트레이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귀엽지가 않아요. 이런 모든 털의 느낌이라든가 색감, 모든 미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지 아름다운 거지. 이렇게 트레이싱만 하면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단순화하죠. 이게 눈, 입을 단순화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귀도 그렇죠. 좀 더 뾰족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붙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모티콘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은 이제 단순화하자면 이제 눈과 입을 대충 표시하고 몸을 형태만 이제 구분할 수 있게 그려보는 거죠.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라고 합니다. 어제 기준. 강아지는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볼 거는 이제 오리, 햄스터, 개구리, 고양이, 개, 곰, 사람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출시된 대중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캐릭터를 일단 잡아서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일단은 캐릭터를 만드는 게 먼저다. 캐릭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캐릭터를 만들어서 제 카페에다 올려주시면은 캐릭터를 좀 평가해 드릴게요. 이게 매력적인 캐릭터, 제가 뺏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올렸는데 누가 뺏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리시고 평가를 해서 좀 보완해서 된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예를 들면 맹꽁이 삼총사 같은 경우도 원래 개구리였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고쳐서 승인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 올려주시면은 여러분 캐릭터를 좀 다듬어 줄 수도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멈춰 이모티콘 만들어 보기. 일단은 제안을 해야 되니까. 멈춰있는 이모티콘은 감정 및 메시지 32개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 거를 예시로 갖다 오면은 이런 식으로 자 하나하나 그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과 발을 짧고 단순하게 이거는 일체형이죠. 일체형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어디에 두어도 그냥 눈이 알아서 보정하는 느낌이죠. 크게 그려도 상관없고 비율이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분되게만 그리면 되고 하나하나가 역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멈춰있지만 다르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범고래님의 그거죠. 여기서 보면은 뭐가 달라요. 뭐가 같은 거 여기서 그 이모티콘을 다르게 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답은 바로 표정과 대사입니다. 여기서는 표정과 대사를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표정과 대사를 다르게 해서 지금 구분을 지었는데 여기서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는 표정, 얼굴 방향, 동세, 효과, 대사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표정과 어떤 대사만 다르게 해서 복붙티콘이라고 했어요. 비슷한 느낌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한창 유행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로 익히셔야 도전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표정입니다. 표정은 이렇게 그렸을 때 독자가 사용자가 어떻게 인식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만화 보면 항상 쓰이는 표정도 있잖아요. 놀랐다거나 화났다거나 그런 것처럼 이모티콘도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이런 표정이다 이런 게 사실 있긴 있어요. 더 미묘한 표정도 있지만 그래서 기쁠 때, 화났을 때, 슬플 때, 그리고 즐거울 때 어떤 느낌을 어느 정도는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한번 자신이 다 표현할 수 있는지 혹은 내 캐릭터가 그것이 표현이 가능한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그 캐릭터한테 이 표정을 짓게 해보세요. 그게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입이 뭐 없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부분을 너무 과하게 바꿔서 이상할 수는 있지만 아예 표현이 불가능한 캐릭터는 그거는 비춥니다. 어느 정도 표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 방향은 눈, 코, 입의 위치만 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방향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정면에서부터 구방향이 살짝 옮기면 됩니다. 이때 귀가 있다면 귀도 약간씩 돌아간다는 것만 인지해 주면 돼요. 근데 안 돌아가게 해도 눈, 코, 입만 해도 방향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해보실 거는 할 수 있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는 히노에라 이런 느낌을 얼굴 방향과 함께 표현이 가능한지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가능하시면 그려보세요. 지금 멈춰놓고 자 그리고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다 서 있으면 이상해요. 정면을 보고 그래서 동세라는 게 필요합니다. 다양한 동작은 멈춰있는 이모티콘 표현력을 업해주죠.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서 있거나 기울여지거나 두 손을 올린다거나 축 앞으로 처진다거나 이제 뭐 한 다리를 든다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앉아 있다거나 숙인다거나 또는 엉덩이를 내민다거나 축 한쪽에 벽에 붙어 있다거나 엎드려 있다거나 누워 있다거나 옆으로 누워 있는 거 다리 뻗고 앉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다양하게 보이잖아요. 딱 봐도. 근데 이거를 다 실습하기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연습해 보실 분은 4가지 동작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 서기, 앉기, 엎어지기, 눕기입니다. 요거가 4대 동작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볼게요. 이것이 이제 돼야지 표현이 가능해요. 아까 히노에락 있죠? 그거를 이제 요 동작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4가지 그려도 연습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다 그린 거에 이제 효과를 줍니다. 이제 반짝반짝 하는 표현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웃는 표현, 기분 좋을 때 쓰는 표현들이죠. 그리고 여기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림자, 그리고 놀라는 거, 자는 거, 졸린 거, 여기는 뭐 움직이는 거, 또 화냈을 때 쓸 수 있고, 땀나는 거, 이거는 고민할 때 쓰는 거, 아니면은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쓸 수 있는 것도 있죠. 이런 집중선도 있고, 떨림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혼 나가는 거는 요즘에 조금 그 참사가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사가 있고 이럴 때는 이런 것도 다 수정 조치가 내려오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뭐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효과 표현까지 넣어보면 이제 4개가 완성됐습니다. 자, 움직이는 이모티콘 제작 시연을 좀 볼 건데요.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하나만 작업된 걸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작업된 거를 보여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점프 뛰는 거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점프 했을 때 기준으로 하고 점프 안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자 점프 했을 때 그 다음에 올라가서 속도가 좀 느려지는 구간 멈추는 구간이라고 하죠. 공이 멈추는 구간 그리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구간 가속도가 붙어서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땅에 접지했다가 뜨는 구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이어서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색칠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도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기획을 좀 더 한다면 이제 예를 들면은 머리를 열었는데
걔가 다시 확대되고 걔가 다시 머리를 확대되고 그 친구가 다시 머리를 열고 그러면 또 아래 조그만 애가 나오고 그 친구가 다시 확대되고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우리가 약 뭐 한 열 몇 개, 13컷이네요. 그리면 이런 식으로 재미난 동작 쓰임새보다는 어떤 재미를 주는 목적도 되게 강하거든요. 여기다가 또 이 천재적인 이 소비자들이 워딩을 쳐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션도 기획해서 할 수 있다. 단 몇 개로 13개만 그리면 됩니다. 이게 힘들어 보이지만 이게 만약에 승인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쓰고 한단 말이죠. 그거를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기획을 해서 움티를 만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밖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자, 만들 때 고려해야 될 거는 4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컨셉, 상품성, 독창성, 대중성이에요. 컨셉은 뭐냐? 명확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고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명확한 하나의 지향점. 이거는 열받을 때를 컨셉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32개의 표현들은 열받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걸 컨셉이라고 하고요. 컨셉이 명확하면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품성인데요. 상품성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거를 구매해서 쓸만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매력도라고 볼게요. 매력도. 그래서 이 매력도가 있느냐인데 이거는 왜 이걸 가져왔냐면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던 릴스나 어떤 그런 컷 있잖아요. 그런 것들 표현 사람들이 환호하는 좋아요가 엄청 많이 달리고 공유가 엄청 되는 표현들을 골랐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거기다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된 경우. 그리고 독창성은 뭐냐면 다른 데는 좀 없는 컨셉이거나 캐릭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오 잡는 강아지라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오 잡는 거를 뭐 인터넷에서 다 검색하고 내가 머릿속에 짜내고 해가지고 32개를 간신히 만들어서 냈어요. 그래서 승인된 경우. 대중성은 뭐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나쁜 기분을 갖지 않고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무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올입니다. 별 특징이 없어도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되는 경우죠. 그 카카오 이모티콘 연구소 브런치에 보면은 남자들이 오리를 좋아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오리를 좋아한다. 분석을 한 거죠. 남자들이 오리를 많이 사용하더라. 그만큼 대중성이 높다. 호불호가 없는 대부분 호인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게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컨셉이나 어떤 시안이 딱 재밌게 짤 수 없다면 대중적인 아까 제가 말했던 7, 8개의 캐릭터 그 종류 중에서 선택하셔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밖에 어떤 방향성을 찾고 싶으시다면 브런치 스토리를 다운받으셔서 거기서 카카오 이모티콘을 구독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카카오 이모티콘 연구소에서 자주는 아니에요. 보면 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올라오니까 이런 걸 보시면 뭐가 좋아요? 트렌드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카카오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트렌드와 방향성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구독자가 150명밖에 안 돼요. 세상에. 이모티콘 만든 사람 10,000명이 넘는데, 그죠? 그만큼 잘 안 보신다는 거죠. 글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읽어봐 보시면은 여러분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모티콘에 도전하면서 여러분은 높은 확률로 실패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대 1이니까 거기서 2000대 1은 아니고 2000개의 시안이 제출되는데
약 20개, 30개가 출시되는 거 보면, 그리고 기존의 우수 IP라고 해요. 그 승인된 시리즈를 IP라고 하는데, 우수 IP들은 좀 쉽게 그 승인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걸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문이 크지 않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대 1에서 200대 1에서 100대 1에서 200대 1 정도 차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500여 개를 제안해서 30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네, 이 중에 중복도 있죠, 당연히. 중복도 있지만 그래도 못해도 저도 300여 개 새로운 어떤 시안들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 중에 30여 개 승인된 거니까 그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것도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진입장벽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왜냐면 그 OGQ나 어떤 모히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승인 잘해주는데 승인이 돼서 수월하게 하잖아요. 손쉽게 승인되고 수월하게 출시하면 수익이 없어요. 수익이 정말 하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OGQ에 물론 잘 된 사람도 있어요. 제 말은 보통 평범하게 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 기준으로 해서 OGQ에 약 100개의 이모티콘이 등록돼 있어요. 잘 된 거, 못 된 거 다 승인해 주니까. 그래서 걔네가 안겨다 주는 수익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치킨을 사 먹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그러면 좀 너무 크나? 네. 아무튼 제가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어려워도 10개 하면 1개 될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아도 계속 하게 만드는 만큼의 수익을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1개만 돼도 그것이 가져다 주는 수익이 막대하니까 계속 도전해 보시라. 네, 더 많은 정보는 유튜브 그림포차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